제18회 농심배 한중전입니다. 1차전 세 번째 대국. 이동훈 선수와 판팅이 선수의 대국인데요. 기풍도 그렇고 이 어렸을 때부터 각국에서 재능을 인정받았던 점, 여러모로 흡사한 점이 있는 두 선수의 만남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지금... 흐름은 지금 중앙전이 전개가 되고 있고 분명 이 안개 속을 걷는 듯한 지금의 이 위태위태한 바둑의 흐름에서는 순식간에 이제 국면의 주도권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까지의 흐름은 약간 판팅이 구단이 괜찮아 보입니다. 이동훈 선수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공격에서 중앙 쪽의 백이 뭔가를 득을 보러 왔을 때 잘 방어해내고 이 백을 잡지는 못하더라도 공격을 통해서 뭔가 이쪽 부근의 모양에 지금 기대를 걸어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2시간이 넘어섰고 또 선수들이 1분 안에 손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모두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두 선수 모두 초읽기가 가능한 시점이죠. 농심배는 1분 초읽기 1회가 주어지는데요. 판팅일 선수는 인터넷 최강자라고 알려져 있는 것만큼 속기에 강하고 또 이동훈 선수도 보면 KBS 바둑왕전, GS 칼텍스배 모두 속기기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아, 그렇네요. 이동훈 선수가 바둑리그에서 약간 이 실력보다 랭킹보다 좀 성적이 나지 않는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왠지 이 속기에서 좀 약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긴 호흡의 승부에서 더 강점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꼭 그렇진 않네요. 그런데 보면 예전에 이 명인전에서도 박영훈 선수와 이 긴 호흡의 대국에서 좋은 모습 보여준 적이 있고 결승까지 갔었고요. 보면 이동훈 선수는 속기나 장고를 뭐 크게 가리는 선수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화재배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요. 네. 올해 좀 바둑리그는 부진하지만 갑조리그에서는 잘해주고 있고요. 네, 또 팀전에 약한 기사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판팅이 선수가 그냥 단순하게 이 백도를 타개하는 것이 아니라 타개하는 과정에서 흙의 모양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깎아 들어오고 있죠. 저렇게까지 진행이 되었을 때 과연 이동훈 선수가 이제 집이 좀 깨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 백돌에 대해서 정밀하게 좀 타격을 날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또 새로운 이야기가 써 내려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이동훈 선수 쪽에 좋은 시나리오를 좀 그려줘 보실까요? 지금은 이미 뭐 칼을 빼든 상황이고 이쪽에서 약간 모양이 깨진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백돌이 잡힐 돌로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백은 항상 여기를 두는 순간에 흙이 이쪽을 봉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잊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진행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네. 혹은 잊지 않는다고 해도 뭔가 다른 식으로 공격을 해도 이제 봉쇄는 못하면서 끌고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잡으러 가는 공격은 불가능하고 판팅이 선수가 두는 수법으로 봐서는 계속해서 이쪽 부분을 뭔가 파고들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너무 심하게 파고들면 이제 한방 결정타를 준비시키고 있어야죠. 날려야죠. 네. 그리고 그냥 적당한 타이밍에 바깥쪽 탈출을 시도한다면 잡지는 못하더라도 추격을 통해서 뭐 이런 부분의 선수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키워가는 그래서 하변 쪽의 모양으로 어쨌든 백의 집에 대항하는 그런 흐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해두고 일단은 연결했습니다. 결국은 아까 그냥 젖히고 이쪽을 늘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흙은 여기를 끊었고 백은 이쪽 부분을 파고 들었죠. 집으로 보면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흙이 집으로 크게 득을 받다 보기는 어려운 자리니까 일단 먼저 백에게 좀 실리적으로 손실을 입고 이동훈 선수가 공격을 시작합니다. 물론 나쁜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찜찜한 자리였던 이 자리는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형태상의 급소가 되는 자리네요. 항상 이제 흙이 여기 찝는 것이 선수죠. 끊는 것을 봐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본다면 이 자리는 누가 봐도 급소입니다. 네. 그럼 우변의 한 점을 이을 수가 없는 건가요? 이을 수도 있긴 하죠. 이제 흙이 끝까지 끊으러 오면 이렇게 끊으러 와야 되는데 네. 백이 여기를 단수치고 이제 쭉 돌파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그래도 가능합니까? 일단 이동우 선수도 뭐 버티겠다는 생각일지 모르겠네요. 네,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곳 급소를 맞고 나서 보니까 판팅이 선수가 여기 붙인 수는 어땠을지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한눈에 보기엔 형태상의 급소로 보여졌는데, 뭔가 다른 활용도 많았었는데 지금 여기 붙이는 정도로 활용을 했거든요. 네. 어떤 방법이 있었나요? 예를 든다면 역으로 이제 흙이 둔 이 자리를 호구 쳤어도 당시에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없었습니다. 네. 여기를 호구 쳤다면 다음에 여기 호구를 두는 것이 넘는 것을 봐서 거의 선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수로 이 흑도를 차단할 수가 있는 형태고, 차단되는 순간 여기 호구가 또 이쪽 있는 것을 봐서 선수라고 본다면 네. 여기보다 위치가 좀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판팅이 선수도 당장 우변 쪽 잊질 못했죠. 한 점을 움직여 나가는군요. 뭔가 이쪽에 어떤 끊는다든지 여러 가지 뒷맛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두어도 한 칸 띄고 나서 여기를 끊었을 때 항상 이제 흙은 뒤로 받아야 되는 형태라면 네. 모양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두어지는 부분이 너무나도 복잡한 변화들을 내포하고 있고, 그리고 한참 연구가 있어야 뭔가 정확한 결론을 낼 수 있을 법한 장면이긴 한데, 제 느낌으로는 백이 여기를 붙였던 순간보다는 지금 조금 흙의 상황이 나아진 것 같아요. 네. 여기를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급소를 당하니까 백의 형태가 좀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수는 약간 뭐랄까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선수를 했을 때 흔히 보리 선수라고 하잖아요. 저곳은 보리 급소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찝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동우 선수가 이쪽을 노리는 것인데, 여기 찝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활용했다면 약간 악수 느낌이 있죠.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백이 그 자리에 안 두겠네요. 네. 어쨌든 이동우 선수가 지금 급소를 찔러 들어가서 적절한 타이밍에 잘 파고 들었고, 판팅이 선수도 여기를 밀었다는 것은 글쎄요, 앞선 상황보다는 그렇게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수법은 아닙니다. 좀 백도 상당히 급해 보이거든요. 네, 지금 서로 급하죠. 네, 여기서 이제 쌍립을 섰을 때 네. 그때 이쪽 이제 봉쇄가 되면 참 좋은데 한수로 봉쇄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뭐가 없을까요? 그 붙여서 간다면 이제 여기를 끼웠을 때 빵 따내면 기분이 좋지만 단번에 흙 3점이 잡히니까요. 날일자는 안 될까요? 날일자도 그냥 이쪽에 백돌이 있을 때 날일자죠. 네. 이런 자리를 두면 지금 빈삼각을 둬야 하는데 글쎄, 오히려 역습을 당해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환을 안 해놓으면 이쪽 부분도 있어서 당장의 어떤
강렬한 공격은 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역시 그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판팅이 선수가 여기 쌍립을 두는 순간 이곳 봉쇄만 안 된다면, 그래서 뭐 이런 자세로 이쪽 부근에 행마가 결정이 된다면 백은 여기 날일자는 당하지만 지금 이쪽 끊는 것을 노리면서 뭔가 타개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를 끊을 때 흑은 항상 뒤쪽으로 받아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한 점을 이용해서 행마를 펼칠 때 백도 어느 정도 탄력은 있거든요. 일단 단점부터 일단은 지켜두었고요. 거기를 단단하게 지켜두니까 이동훈 선수가 계속 여기를 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도 연결은 그리 어려워 보이진 않죠. 지금 연결 정도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두는 것이 가장 득이 되면서 이제 연결을 꾀하는 것인지 판팅이 선수도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이렇게 끊어서 밀 때 이렇게 두 점을 제압하면서 연결하는 것이 득일지 아니면 뭐 다른 식의 연결이 나을지 그런 판단입니다. 석점을 살려 나올 수는 있는 거죠. 이제 덮어 씌웠을 때 어떤 장문 같은 것이 두렵긴 한데 흑도 항상 이쪽에 반격을 보고 있거든요. 네. 여차하면 수상전 쪽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바꿔치기인가요? 바꿔치기인가요? 지금 바꿔치기라면 타협인데요. 찝었다는 것은 여기는 두겠다는 뜻일 겁니다. 연장책일 일은 없나요? 그 백이 뒀을 때 악수니까 글쎄 연장책일지 악수 교환이기 때문에 연장책일 것 같진 않거든요. 이것도 그쪽이에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빈 삼각이 아니라 젖혔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를 돌파하면 지금 백이 이 부분을 받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흑이 이쪽이 가장 크니까 여기 어디를 둬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차라리 이런 식으로 교환해 놓는 것이 이제 득이라는 판단으로 미리 하고 이쪽을 두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선수는 백이 잡게 될 텐데 지금 끊으면 하나만 단수 쳐두고 이제 손을 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1분 초읽기에서 두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원래 생각을 계속 벗어 던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동훈 팔단입니다. 하나만 교환해 두네요. 단수도 아꼈습니다. 일단 불리해 보였던 이동훈 팔단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나왔다는 것에서 좀 만족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형세 판단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백집이 이 세 곳을 합쳐서 35집입니다. 이 두 점을 끊어가는 그 뒷맛은 제외하고요. 지금 100집을 최소로 봤을 때 한 58집 정도 납니다. 이제 거기에 플러스 100은 좌변의 발전성과 이 중앙을 끊어가는 발전성이 있죠. 하변을 들어갔을 때에도 집이 좀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이제 흙집을 세어보면 이곳이 10집이고요. 이 선까지 45집입니다. 45에 이제 막는 것이 선수죠. 46, 47, 48, 50, 60. 전부 그러니까 이 선까지 다 집이 났다고 봤을 때 한 80집 정도까지 지금 흙집은 불어나 있거든요. 일단 확정가만 봤을 때는 22집 차이예요. 네, 22집 차이라면 이제 15집 정도 백이 발전성에서 집을 만들면 미세한 승부라는 건데 백이 그냥 여기를 늘어도 이제 흙이 멀리 벌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주변이 백돌이 워낙 강해서 네. 여기 둔다면 뭐 최소 일단 한 수로 이미 10집 이상은 늘어났고 이건 어떨지. 그런데 확실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백이 여기를 붙였을 때의 상황보다는 지금의 상황이 이동훈 팔단에게 좀 더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네. 가장 우려스러웠던 곳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흙이 좀 얇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적당히 처리하기에는 좌측에 흙 3점을 잡으면서 백집이 꽤 늘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동훈 선수도 지금은 하변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좀 강하게 그쪽 부분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쪽 모양을 보시면 여기 단수로 끊는 것이 뭐 네. 대학수이긴 합니다만 끊고 나서 이쪽 부분에 활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본다면 이쪽 다선수죠. 아, 네. 여러 방법으로 선수를 뽑을 수가 있군요. 지금은 여기를 붙였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하고 나서 이쪽을 붙이겠다는 생각으로 보이네요. 중앙도 안 해두고요. 그러니까 중앙을 해두면 지금은 오히려 그러니까 이쪽 붙일 때는 악수입니다. 왜냐하면 백이 호구 치든 늘어서 받든 다음에 여기 늘어서까지 활용이 가능한데 단수를 치면 그런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좀 악수 느낌이 있습니다. 이동훈 선수가 냉정하게 3점을 버린 게 좋아 보이네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제대로 판단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쪽 부근에서 원래 뒷맛도 나빴고 네. 이렇게 집이 날 수가 없는 자리에서 흙이 엄청난 집을 만들어냈거든요. 흐름은 점점 희망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바둑리그 보면 국가대표 승부 예측이라고 그래프가 뜨잖아요. 네. 어느 정도인 것 같으세요, 지금? 글쎄요. 좀 더 시간을 주고 개가를 제가 할 수 있다면 좀 더 자신 있게 말할 텐데 지금 저의 느낌으로는 네. 5대5 될 것 같기도 해요. 5대5요. 네. 그 집으로는 확실히 앞서 있고 아까 이제 백의 발전성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네. 이쪽 끊는 것과 이쪽 부근 그리고 하변까지 이 세 군데에서의 15집이었거든요. 그런데 흙이 중앙 쪽을 활용할 여지도 조금 있고 잘 처리한다면 이동훈 선수가 승리를 거둘 수도 있는 바둑으로 보입니다.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질문을 드려볼까요? 박성상 구단이 대국자라면 이런 바둑 1분 초읽기고 어느 쪽이 편하다고 보이세요? 지금 흙을 들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세요? 네. 뭔가 흙은 확정가에서 네.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제 상대를 깨 들어가는 입장이고 백은 뭔가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여기를 지금 젖혔습니다. 젖혀 있겠다는 생각일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은 갑자기 백의 모양이 많이 불어나죠. 중앙을 해두고 이으면 젖혀 있는 게 선수가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다음 수까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교환이 당장 왜 필요한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아예 그쪽으로 둘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 이동훈 팔단의 생각은 이쪽으로 해서 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아예 그냥 여기를 두고 백이 이쪽 부분을 두면 또 두 칸을 벌리고 이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젖혀둔 것이고요. 어차피 여기 나올 생각이 아니라면 이 부분은 이제 백의 두텀으로 인정을 해주고 여기 느는 것을 선수로 당하기보단 하나 젖혀두는 것이 낫다는 거죠. 네. 지금 계속 보면 볼수록 좀 희망적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상태에서 이동훈 선수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면 두 칸 말고 다른 수 더 보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리고 돌이켜 보면 확실히 이 중앙을 제가 애초에 판단했던 젖히고 느는 수와 비교를 해 보았을 때 네. 젖히고 늘었다면 이제 이쪽을 날일자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 점이 잡히긴 했지만 원래 백의 발전성이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뭐 흙이 앞으로 활용도 있고 엄청난 네. 손해는 아니지만 반대로 이쪽 부근은 정말 엄청난 손해를 백이 봤죠. 몇 집을 챙겨온 건가요? 원래는 뭐 여기 느는 뒷맛도 있었고 거의 지금 여기를 붙였다가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돌파당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러고 여기 한 번 더 온 느낌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흙이 잘 됐네요. 일단 이런 역전 흐름이 나온 원인은 제가 볼 때는 판팅이 선수의 이 붙인 수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아직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죠. 그 전에 워낙 좀 뭐랄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희망이 좀 굉장히 적다고 느껴졌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만 돼도 지금 흥분을 감출 수가 없는데 그렇죠. 네, 좀 냉정하게 판을 보긴 봐야겠네요. 지금 저런 자리도 좀 아픕니다. 받아둬야 할까요? 점 자리로 받아줘야 한다면 일단 선수로 이미 끝내기로 좀 당했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을 받았을 때 이 붙이는 수에 대해서 이제 뒤로 받아서 어느 정도 막혔다고 백이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안 받으면 어떤 수가 나죠? 안 받으면 일단 여기를 끊는 순간에 이건 난리 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쪽을 보시면 백이 항상 이렇게 호구 쳐서 이쪽 끊는 것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백이 이렇게 돌파한다고 해도 단번에 이제 큰 수로 번지게 됩니다. 네. 지금은 그 상중앙 쪽의 어떤 뒷맛과도 연관이 있어서 깊게 생각을 해서 잘 지켜야 되는 형태입니다. 여유만 있다면 이 자리 정말 밀고 싶은 자리인데요. 네.
이 자리를 미는 것이 백이 손을 뺐을 때 뭐 이런 붙이는 수를 보면서 백을 정말 엄청나게 괴롭힐 수가 있거든요. 다음에 백이 어떻게 해야 하죠? 뭐 이런 식으로 둬야죠. 여기를 이어도 지금 늘었을 때 뭐 이렇게까지 조요 붙임을 당하는 자세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이쪽에 뒷맛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 미는 타이밍이 나오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동훈 선수도 호구로 지켜두었습니다. 지금처럼 호구로 지켜둬야 백이 여기를 끊어 잡았을 때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이쪽 일선 젖힐 때 좀 끝내기 차이가 있죠. 다 이유가 있군요. 그래도 이소영 캐스터가 오늘 그 이유 있는 수들을 굉장히 많이 맞추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여러 번 질문해서 얻어 걸린 느낌이에요. 네, 근데 맞춘 것만 기억에 남아서요. 어쨌든 지금 승부가 될 만한 이 마지막 백의 발전성 부분의 그 경계선 싸움인데요. 네, 좌하가 그러니까 그 석점 잡히는 것까지는 계산을 안 하셨던 거죠. 네. 판팅이 선수도 이 석점은 좀 더 안정적으로 뭐 틀어 막는다든지 잡을 수가 있지만 이 두 칸 벌리는 것은 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벌렸고 지금 한 번 더 백이 이런 자리를 틀어 막으면 이제는 경계선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네, 그곳을 뭔가 깨 들어가야 합니다. 붙여서 두네요. 띄우면은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이곳이요. 네. 당장의 연결은 아니고 어떤 뒷맛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복잡한데요. 만약 잊고 나서 이쪽을 느는 진행이라면 백이 네. 차단했을 때 이제 여기를 다시 뚫고 뭔가 하는 것까지 수행기를 해봐야 되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쪽으로 있는 것은 이제 여기를 끊었을 때 여기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 백이 뭐 이곳이나 이곳으로 받는다면 이것은 흙이 좀 무리입니다. 역시 끼어갑니다. 이동훈 선수가 다른 쪽으로 깨 들어갈 여지가 있다면 이제 이렇게까지만 교환을 해두고 네. 여기서 이런 식의 날일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약점을 좀 만들어 놓은 거군요. 네. 그래서 여기를 나와서 끊었을 때 그때 이제 단수 치는 것을 만들어낸 거죠. 네.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여기를 붙이고 늘었을 때 이동훈 선수가 지금 이곳을 단수를 하나 쳐두고 이렇게 호구를 쳤잖아요. 이 교환이 꼭 필요했을까 싶은 생각은 살짝 듭니다. 만약 그냥 두 칸을 벌렸다면 흙도 그냥 붙여서 두는 것이 좀 더 나은 자세였을 텐데 실전과 같은 진행이 되었을 때는 이 단수 교환이 확실히 지금 악수가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만 됐다고 치더라도 그 교환이 없었을 때에는 흙이 여기를 먹여치고 이렇게 끊어서 뒤에서 오히려 잡으러 갈 수가 있었잖아요. 네. 그 중앙을 붙이는 행마가 나옴에 있어서는 좀 악수입니다. 아마 이동훈 선수가 이 단수를 쳤을 때에는 두지 않으면 이제 백이 여기를 느는 것이 좀 싫었다는 뜻이었을 거예요. 실전이 나은지 아니면 백에게 느는 것을 허용하고 두 칸 벌리거나 날일자로 파고드는 것이 나은지 그 판단은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아까 15집 정도 백이
번다면 미세한 승부라고 했는데 지금 흙도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다시 한번 또 형세 판단이 필요한 국면이 된 것 같습니다. 좌하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잠시 후에 지켜보시죠. 제18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자, 1차전 중국 연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동훈 선수가 한국의 두 번째 주자로 출격을 했는데요. 네, 지금 다른 곳은 끝내기에 있어서 크게 어려운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두고 있는 저 하중앙 쪽 그 부분이 네. 사실상의 마지막 승부처가 대량률이 높은데요. 일단 판팅이 선수가 최대한 집을 키우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얼마만큼 수를 내고 깎아내는지도 중요하고 또 형세 판단도 중요하고 네, 또 수익이 아까 보여주신 대로 하면은 하변과 걸릴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읽어보면 그러니까 하변과의 수상전으로 가기에는 흑도 수가 별로 없어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 뭐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그런 수상전인데 이쪽도 깔끔하지가 않아서 이것은 흙이 좀 무리로 보입니다. 돌파는 되지만 재차 백이 이쪽 약점을 노려왔을 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여기 말고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일단 여기로 오겠죠. 제 느낌에는 이동훈 선수가 거의 역전 분위기에서 지금 여기를 백이 침입했을 때 들어오고 두 칸 벌린 그 이후 수순으로는 백이 좀 점수를 올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진행이라면 이동훈 선수가 여기를 붙인 이후에 두 칸 벌린 수로 그냥 이런 곳을 붙이고 이제 돌파에 나가고 나서 이 세 점 쪽을 살리는 것이 훨씬 나아 보이죠. 이 부분에서는 좀 당하고 있습니다. 뭔가 제가 보지 못한 어떤 좋은 수법을 찾아내야 할 텐데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 연장책 사용합니다. 네, 지금은 이동훈 팔단도 뭔가 깨 들어가는 수법에 있어서 네. 딱 이거다 싶은 게 잘 떠오르는 것이 없나 봅니다. 그래서 연장책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저 사각형 형태로 그대로 집이 다 굳어진다면 그것은 흑의 입장에서는 좀 피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만 깎으면 되는 걸까요? 아까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해봤을 때가 15집 정도 100집이 불어나면 이제 미세한 승부였는데 흙이 그 사이에 늘어난 것이 이제 이쪽에 두 칸 벌림이죠. 근데 이 두 칸 벌림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집이 늘어났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좀 뒷맛은 있습니다. 그래서 베개 형태를 먼저 판단을 해보면요. 만약 깔끔하게 이 선으로 집이 지어진다면 그건 절대 안 되겠는데요. 이 선으로 지어진다면 아까 제가 계산한 것보다 뭐 이렇게 이동훈 선수가 쉽게 처리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4집에 6, 8, 10, 20, 26, 27, 27집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지금 이동훈 선수가 여기를 붙인 것도 젖히면 이쪽으로 되젖혀서 나가는 것과 이쪽 끊는 것을 맛보기로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흑이 이제 저런 식의 행마를 펼치면서 어렵게 이제 중앙 쪽으로 돌파하는 것을 보면 차라리 그때 이제 이쪽 돌파를
할 수 있었는데 왜 하지 않고 두 칸을 벌렸나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아, 차라리 중앙이 나았을까요? 그때는 이 젖힌 교환도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을 붙이고 백이 어떻게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받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늘어서 간다면 계속 단점을 노리면서 이쪽에 차단도 노리고 여기가 깔끔하게 돌파가 되는 순간 이 다가오는 가치도 이제 줄어드니까요. 이쪽으로 계속 돌파해 나갈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시켰다면 제가 볼 때는 미세하거나 어쩌면 역전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쪽에서는 확실히 백이 좀 포인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뭐 흙도 젖혀서 안으로 들어온다던가 없을까요? 그때는 단점을 참아두네요. 지킵니다. 네. 단점을 지키되 이제 좌측으로 느는 것은 이 단수가 워낙 아프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겼고요. 여전히 네. 여기를 틀어막는 것은 되젖혀서 이쪽과 이쪽을 맛보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이 이제 뒤로 받아도 저런 식으로 뒤로 받아도 이쪽의 처리는 확실히 백이 상당히 잘 됐어요. 흙이 이제 여기를 안 넣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자리가 워낙 아픕니다. 백이 젖히면 받아야 되고 다음에 이렇게 한 칸 띄어서까지 침입하는 수단도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쪽은 무조건 늘어야 합니다. 그때 이제 판팅이 선수가 이 정도 한 칸을 띄나요? 이 자리도 굉장히 크죠. 몇 집 차례인가요, 그 자리? 다음에 수가 나진 않네요. 다음에 안 이제 받을 수 있나요? 이쪽을 이으면 찔러서 그러니까 먼저 이쪽을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는 선수가 되는데 이 상황에서 수가 아, 나진 않습니다. 네. 그래도 뭐 상당히 크죠. 다음에 한 칸 뛴다면 여기까지 그냥 선수로 처리가 되는 자리니까요. 거의 흙도 받아야 할 듯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여기를 늘고 한 칸을 뛸 때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죠. 서로 간에 쉬운 선택을 한다고 본다면 이렇게 되고 백이 막는 진행입니다. 이 상태로 한번 개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12, 14, 16, 17, 20, 21, 26, 30, 31, 34, 40, 44, 50, 60, 68, 70, 80, 82 흙집이 한 86집 정도 납니다. 86집이 조금 강하네요. 이쪽 부분에 한 집 친다면 한 87집 정도까지 봐줄 수 있겠습니다. 100은 3집에 12, 30, 36, 42, 44, 50, 66, 70, 78, 80, 82 아, 이거는 좀 부족하네요. 흙집이 86이었나요? 87까지 87 봐줬는데요. 87대 82. 근데 생각보다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약간 덤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그
좌하 쪽에 2점 살리자고 하는 거 없나요? 여기에 우변에 한 칸을 뛸 때요. 좌하 쪽에 네. 아, 밀어서 끝내기를 합니까? 한 칸을 띄어도 한 칸을 뛴다고 했는데 그럼 막으면 지금 막으면 붙이는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막으면 붙여서 여기를 두면 이쪽을 끊고 올라서고 받을 때 이쪽 치받는 것이 선수죠. 이게 단수 치면 수가 낮다는 거죠. 이런 수가 있나요? 네. 어차피 이제 막을 때 붙일 수 있다면 한 칸과 집 계산은 거의 비슷할 텐데 이제 네. 백의 모양에 있어서 아까는 이쪽을 찌르고 나중에 이제 여기를 먹여치는 형태가 된다면 이 형태가 한 번 더 갈 수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밀고 들어간 거죠. 판팅이가 정확하게 보네요. 네. 네, 아까도 뭐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만 약간 덤이 부담스럽지 않나 싶은 정도입니다. 또 묘한 바꿔치기인가요? 지금 여기를 단수를 쳤는데 연장책이었겠죠? 지금 그 타이밍에 여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꼭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은 좀 묘한 것이 있어요. 약간 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흙이 그냥 뒤로 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이 단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이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를 붙이고 끊는다면 네. 받을 때 이렇게 끊어서 이으면 여기를 끊고 나서 이제 여기와 여기를 맛보기로 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상변이 있으니까 가는 거군요. 네, 상변이 있으니까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미묘합니다. 제가 볼 때 서로 무난하게 진행을 시켰을 때에는 백이 약간 좋거나 미세하거나 뭐 그런 정도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동훈 선수의 연장책에 대해서 판팅이 선수가 다시 뭔가를 시도하고 그러면서 네. 새로운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건 다시 오리무중입니다. 박정상 구단이 얘기했던 대로 이동훈 선수도 붙이는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판팅이 선수도 글쎄요. 지금 상변과 우변의 이 바꿔치기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붙이는 수를 보지 못했다면 백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와서 뒤로 돌아가기에는 여기 치받는 것까지는 되겠습니다만 네. 결국 이 상황에서 뒤로 돌아가기에는 지금 손해봤거든요. 원래 흙이 이제 끝내기에 있어서 막는 것이 붙이는 것이 있다면 이제 날일자로 둘 확률이 높았는데 그때 치받고 막을 때 백은 당연히 이렇게 젖혀서 끝내기가 될 자리를 지금 네.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넣은 것이기 때문에 두 집 손해입니다. 이 두 집은 아까 5집 차이였잖아요. 네. 이제 한 가지 제가 계산을 아직 안 한 부분은 이거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제 이쪽과 이쪽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진 계산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이쪽이 한눈에 봐서는 커 보입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그 형태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상변 쪽이 월등히 큽니다. 이건 일단은 분위기가 좀 다시 좋아졌습니다. 설마 판팅이 선수가 정말 저 붙이는 수를 못 봤던 것일까요? 어, 치받는 수요? 막는다면 도움이 되는 건가요? 지금 그렇네요. 저도 착각하고 이동훈 선수도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 수가 있네요. 그 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수가 네. 여기를 막을 때 먼저 끊어서 음수를 물어보는 게 좋네요. 찝으면 찝으면 이제 이렇게 선수를 하고 있는 순간 다 살아갔습니다. 이쪽을 이으면 그때는 여기 치받아서 살아가고요. 이것도 다 살아가죠? 네. 그렇다면 판팅이 선수의 실수가 아니네요. 저와 이동훈 선수가 착각을 했고 판팅이 선수가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수가 뭐 아예 정리하네요. 없는 건가요? 네, 지금은 걸렸네요. 아, 네, 어떤 묘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좁은 부분이어서 네. 저수를 당하니까 한눈에 흙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아쉽습니다. 이동훈 선수가 상변 쪽에 단수를 치지 않고 그렇다면 그냥 우변을 받는 것이 정수였고 만약 우변을 받을 때 제 백이 이쪽을 젖히는 그 흐름대로 계산이 들어갔다면 저의 계산상으로는 미세하게 약간 불리할 것 같아요. 그랬던 상황에서 지금은 사고가 터졌습니다. 음. 그럼 흙도 붙이는 수 말고 뭐 없었을까요? 붙이는 수 이외에 어차피 지금 어떤 곳을 두어도 웬만하면 그곳을 치받고 끊는 순간에 수가 곤란하네요. 그렇다면 원래는 이제 정수대로 했을 때는 뒤로 받을 수밖에 없었고 끊어서요? 네, 끊는다든지 혹은 뭐 찝는다든지 해서 뒤로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 순간 이미 이 교환이 이제 득이라는 판단으로 판팅이 선수는 두었던 거죠. 저수를 당하니까 대책이 없네요. 방금 전의 상황에서도 이동우 선수가 저와 같은 착각을 하지 않았다면 냉정하게 이제 이곳을 두고 치받으면 이제 여기를 끊고 네. 백이 여기를 받을 때 이쪽에 끝내기를 서두르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갔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여기는 당했지만 이쪽을 먼저 갈 수가 있어서 네. 둘 다 선수 끝내기이기 때문에 뭐 비슷한 정도로 보여지는데 저의 계산상으로는 미세하게 약간 불리하지 않나 싶은 정도 뭐 어쩌면 반집승부 갈 수 있는 그랬던 흐름에서 막판에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럼 이동훈 선수가 시간 연장책으로 사용한 자리를 먼저 우변을 한다던가 해서 네, 그 수로 우변을 간다던가 혹은 백이 이제 판팅이 선수가 연장책에 대해서 반발을 했을 때 냉정하게 받고 좌변에 끝내기를 먼저 서두르는 그런 식의 흐름으로 갔어야 되는데 네, 실전은 너무 한순간에 실수로 끝이 났네요. 참, 참 두어지고 또 해설을 듣고 보니까 어려운 수는 또 아닌 네, 것 어려운 같거든요. 수는 아니고요. 이동훈 선수가 착각한 것이 믿겨지진 않습니다. 뭐 저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동훈 선수는 또 워낙 신중한 선수니까요. 네, 이동훈 선수가 그 붙이는 수를 두었을 때 순간적으로 뭔가 새로운 전환이 되나 싶었는데 딱 그 순간에 판팅이 선수의 노림수가 터졌고 이것으로 끝이네요. 네, 확실히 판팅이 선수가 예전에 응시배 우승 이후에 뭐 1월달 세계 무대에서의 활약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가 분명 저력이 있고 강한 선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그렇죠. 바둑에서도 뭐 그런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동훈 선수도 이 판팅이 선수의 중앙 쪽의 화려한 감각에 대해서 진중하게 결국은 이제 따라잡는 그런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냈는데 가장 아쉬운 부분은 역시 이 좌하기 쪽의 3점, 흑 3점을 버리는 과정에서 그 좌변과 좌하기 쪽에서의 처리 그쪽이 아쉽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쪽에서 처리를 잘했다면 흑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이라도 미세하게라도 역전이 됐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좌변 2칸 벌린 거 말고 조금 더 봤어야 했을까요? 2칸 벌린 수로 일단은 그 중앙 쪽, 하중앙 쪽을 이제 붙여서 나오는 것을 제가 거듭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아래쪽에 하변에 2선 저칭 교환이 없기 때문에 그쪽을 돌파하는 것이 굉장히 큰 자리였죠. 그 우상 접전부터 사실 흑이 좀 포인트를 따내는 형태라고 보여줬었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우하기 쪽에 2선에 갔던 수는 역시 중앙을 먼저 가야 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랬다면 흑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중앙에서 물론 아직까지는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멋진 감각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판팅이 선수의 그 눈목자가 오는 순간 바둑이 백이 좀 편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동훈 선수가 강하게 비틀어 갔지만 네. 국면은 계속해서 백이 좀 리드했던 순간이 많았는데 판팅이 선수가 이제 서로 쌍방 초읽기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그 우중앙 쪽의 활용에 있어서 약간의 실수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반전이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부분 좀 아쉽습니다. 네. 자, 치받는 수로 흑이 받아내는 방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동훈 선수도 한국을 선언했네요. 판팅이 선수의 불대승입니다. 그래도 그 중앙 처리에서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마지막 장면은 조금 아쉽고요. 마지막 장면에서 흑이 최선을 다해 두었다면 어떤 바둑이었을지 제가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미세한데 약간 백이 좋아 보였거든요. 네. 이제 그것이 어떤 승부일지가 조금 궁금하고 그 전에 이동훈 선수가 분명 역전을 시켰을지 모르겠다 싶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연구는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역전이 되었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동훈 선수가 좌변 쪽에 2칸을 벌린 수가 어떨지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는 한 판입니다. 네, 근데 마지막 마무리에 있어서도 이동훈 선수가 시간 연장책으로 단수를 쳤는데 판팅이 선수가 그 순간도 놓치지를 않네요. 네, 대단한 것이 사실 이 시간 연장책을 사용했을 때 거기서 반발 생각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1분 초읽기 상황에서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판팅이 선수가 부분적인 수읽기 그리고 중앙에서의 멋진 감각 여러 가지로 아주 볼만했던 한 판입니다. 네.
자, 아쉽게도 농심배 1차전은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차전 다시 부산으로 오게 되는데 또 부산하면 힘내는 선수가 우리 또 강동윤 선수거든요. 네, 강동윤 선수가 뭐 예전에 부산에서 연승을 거둔 적도 있고요. 네. 지금 남아있는 선수들 중에 박정환 선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한국에 강자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실망하기는 조금 이를 것 같고요. 끝까지 응원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2차전에서 분위기 반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상 해설위원 그리고 이소윤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